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산속에서 주무셨거나 밤을 보내신 적 있으세요? 전 야간 산행을 하면 밤하늘 별이며 새소리에 풀벌레 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산속 내음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밤에 야간 산행을 할 때였는데 높은 산은 아니고 그냥 동네 야산 정도. 낚시하려면 거길 지나가야 했거든요. 한 30분 조금 더 걸렸나? 어쨌든 거길 지나가는데 앞에 허연 뭔가가 꿈틀거려요. 무슨 이무기 마냥.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라이트를 비췄는데 어디서 날아온 건지 모르겠는데 비닐 있죠. 김장 비닐 같은 그런 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닐이 산길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건방지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제가 올라갔던 길 다시 내려온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 왠지 그날은 거기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선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단페님들도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예감, 그런 경험들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아프리카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프리카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프리카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거의 비슷하게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하고 야간 산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2000년이 되기 전이니 25년도 넘은 얘기네요. 그래도 아직 그날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해요. 아니,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시 저까지 5이서 비박이라는 걸 하자고 무작정 발 닿는 대로 산에 가자고 했었어요. 그랬거든요. 진짜 자연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냥 문명이 싫은 거예요, 당시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면 평온할 것 같고, 그래서 며칠 돌아다닐 생각으로 텐트 그런 거 없이 여분 옷 몇 벌에 침낭하고 방수 관련 장비들 대충 이 정도만 챙겨서 가방 하나 메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걸었죠. 그때 일부러 인적이 없는 곳까지 한참을 걸었는데 그러다 높이도 적당할 것 같고 인적 드문 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정하자. 다들 그렇게들 의견이 합쳐졌고 산을 올랐죠. 그런데 산행 초입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쎄한 느낌까지 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그러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도 못하겠고, 저도 거기까지 갔는데 돌아가긴 좀 아쉽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기분들 애써 무시하고 다시 마음 다 잡고 산을 올랐죠. 산 중턱 가까이 올랐을 때 위를 보니까 중턱에 정말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날도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그날은 그 나무 주변에 자리를 잡자고. 그런데 제 눈엔 그 나무 너무 기괴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 나무를 멀리서 바라본 순간 온갖 신경이 곤두서는데 그때 느껴진 느낌이 말이죠. 별것도 없는데 일어난 일도 없는데 제가 산을 오르면서 처음 느껴본 공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 좀 이상하다고, 사실 산 초입부터 기분이 이상했는데 그 큰 나무를 보니까 소름이 식은땀까지 난다고. 저도 더는 무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쪽팔릴 거 각오하고 거기까지 가서 돌아가자고 하면 많이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역시나 씨알도 안 베꼈죠. 정 무서우면 가운데 껴서 가라고, 잘 때도 가운데서 자라고. 저도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괜히 한참 뜬 분위기 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그냥 기분 탓이려니 제발 기분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했어요. 그래도 겁나는 건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큰 나무가 있는 곳까지 다다라서 자리 잡고 간단히 목을 축이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그 산 전체가 무덤처럼 보여요. 산 중턱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쪽으로 봉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이 산 여기다 무덤 아니냐고. 친구들도 제 말에 산 위쪽을 보고는 조용해지는 거죠. 무덤 주변에서 자긴 좀 그렇다는 말들도 하고.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조용히 그래요.
그 친구 말에 다들 경계태세를 하는 것 마냥 조용해지고 저도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잠시 뒤 그 친구가 하는 말 지금 무슨 소리 듣지 못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냐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너 죽으러 왔지. 너 죽으러 왔지. 이런 말이 빠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온다고 그래요. 말하는 그 순간에도 들리는 것 같다고. 너흰 진짜 들리는 거 없냐고. 그런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나머지 셋도 그냥 내려가자고 그래요. 더 어두워져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기 전에 빨리 내려가자고. 저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친구도 그렇고 격하게 찬성했죠. 그리고 고민 없이 바로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는데요.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친구, 그 친구가 뒤를 계속 돌아보네. 그러더니 잠깐 멈춰보라고. 야야, 멈춰봐. 잠깐 멈춰봐. 이렇게. 그 친구 말에 우리 모두는 내려가다 멈춰섰고요. 친구가 조용히 손만 들어서 한 곳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덤 봉분이 많은 거기 위쪽, 우리가 좀 전에 있던 곳에서 산 꼭대기 쪽으로 위쪽, 거기서부터 허연 뭔가가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구 하나가 막 달려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달렸죠. 진짜 연락이 달렸죠. 군 시절 선착순보다 빠른 속도. 그때 아예 깜깜하진 않았지만 어두웠거든요. 그래도 누구 하나 넘어지지 않고 말이죠. 아주 빠르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데 맨 뒤에 있는 친구가 빨리빨리 하면서 욕까지 섞어가면서 이러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산 초위까지 내려왔고요. 내려와서도 한참을 더 달렸는데요. 앞에 작은 가게가 보여서 그제야 거기서 멈췄네요. 그리고 다들 배낭을 맨 채로 그냥 주저앉았죠. 그때부터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눈뜨기 힘들 정도로 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친구 중 누군가가 제일 먼저 달린 친구한테 도대체 왜 달린 거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봤고, 그 말에 제일 먼저 달린 친구가 한다는 말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덤 봉분을 지나면 봉분을 뛰어넘든 옆으로 오든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자기 눈에 봉분을 통과하듯이 미끄러지듯이 내려오는 걸로 보였다고. 그리고 몇 개의 봉분을 초 단위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겁이 나서 달린 거라고. 그러니까 맨 뒤에서 달린 친구도 자기가 볼 때도 그랬다고. 그런데 자긴 좀 더 그랬던 게 자기가 맨 뒤니까 뒤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달리는 속도로 똑같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똑같이 달리는 듯 달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발걸음 소리 아니고 뒤에서. 그래서 욕까지 나오고 빨리 뛰라고 그런 거라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 이후 우린 두 번 다시 비박이든 뭐든 아예 야간 산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날 처음부터 기분이 그랬던 건가 싶더라고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나쁜 기분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아프리카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예전엔 등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어떤 산은 아무리 깊게 들어가도 평온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어떤 산은 높지도 험하지도 않은데 서늘한 기분이 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산의 기운이라면 기운이랄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싶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님 일행을 따라왔다는 그거, 여럿이 봤으니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고 헝겊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거면 따라올 일이 없었을 테고. 뭐였을까요? 그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